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LAC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8강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가 아닌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손흥민은 유효 슈팅을 단 2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스 산토스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타리카 언론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손흥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의 인품을 칭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우승팀이 결정되는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은 손흥민에게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유로파리그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후 손흥민의 두 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LAFC는 코스타리카 리그의 강팀인 알라우 엘렌세와의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UFA가 주관하는 주요 유럽 대회와 달리 챔피언스 리그는 원정골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LAFC는 원정골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경기 시작 4분 만에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허용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서 LAFC를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의 분노였습니다. 후반 49분 손흥민은 역습 기회를 잡고 센터 서클에서 질주하려는 순간 그를 마크하던 아론 살라자르가 고의적으로 손흥민의 발목을 노린 거친 태클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보기 드문데 이번에는 넘어지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살라자르에게 다가가 어깨로 툭 치며 항의했습니다. 2년 전 손흥민은 플럼 선수가 뒤에서 파울을 범했을 때조차 화를 내지 않았다. 프로 선수들은 지시 없이도 상대방이 수비하려는 것인지 고의로 부상을 입히려는 것인지 본능적으로 판단한다. 당시 플럼 선수의 뒤에서 한 태클은 고의가 아니었다. 손흥민의 백힐 드리블에 완전히 속아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뿐이었기에 손흥민이 화를 내지 않은 것도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살라자르의 태클은 달랐다. 명백히 손흥민의 다리를 겨냥한 것이었고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태클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손흥민이 착지하는 지점에 직접 다리를 들이밀며 고의로 부상을 입히려 했다. 세계 최고 리그에서 득점까지 해본 손흥민이 상대방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 파울을 당하는 것을 손흥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욱 어이없는 것은 심판의 판정입니다. 멕시코 심판은 살라자르의 거친 파울에 옐로 카드만 주고 위험한 태클 이후 본능적으로 분노에 찬 손흥민에게는 경고만 줬습니다. 이 심판을 검색해보니 멕시코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멕시코 심판이 주심을 맡았는데 손흥민이 아무리 강하게 태클을 당했음에도 경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심판들의 수준은 정말 한심합니다. 게다가 이 심판은 작년 챔피언스 리그 경기 후 메시에게 사인을 요구해 6개월 출장 정지를 당했던 바로 그 심판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심판이 경기를 진행했기에 손흥민에 대한 거친 파울은 계속되었고 파울 피해자에게 경고를 반복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페널티킥을 유발한 파울을 범한 살라자르 선수는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란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살라자르가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잘못됐다. 공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고 팀 수비도 조직적이지 못했다.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공이 위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잡는 데 늦었다는 것은 단순히 수비가 부실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고의로 손흥민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에게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퇴장을 면한 것일 뿐 솔직히 말해서 퇴장을 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살라자르와는 대조적으로 경기 후 진실이 밝혀지자 손흥민 선수는
코스타리카 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지역 신문인 풋볼 센트로 아메리카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도하며 비록 경기가 TV로 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아울라오 엘렌스의 팬들은 2022 북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팀이 탈락한 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훌륭한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사의 상세 내용이다. LAFC가 아울라오 엘렌세를 탈락시킨 후 손흥민 선수는 지역 팬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단연 손흥민 선수였다. 웃다. 그는 양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1차전에서만 15회 이상, 2차전에서도 10회 이상 파울을 당하며 최다 파울 선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분노나 복수심 대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아울라오 엘렌세 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 장면은 TV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는 아울라오 엘렌세 팬들에게 다가가 경기 내내 보여준 열정적인 응원과 존경의 감사를 표했다.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은 현지 팬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탈락의 아픔을 느끼던 팬들은 손흥민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손흥민의 행동 하나로 스포츠적 실망감으로 가득 찼던 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중미 축구계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손흥민의 훌륭한 행동 덕분에 감동적인 마무리를 장식했고 팬들은 그의 놀라운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손흥민의 팬들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매 경기 후 항상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에는 그와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부족하거나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진심으로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스타를 본 적이 없었기에 손흥민의 행동은 그저 평소처럼 보였을 뿐이지만 코스타리카 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존 팬들조차 손흥민의 태도에 완전히 매료되었는데 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인 살라자르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홈팬들이 상대 선수인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홈팬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원정 경기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통계를 보면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16강 두 경기에서 거의 25번이나 파울을 당했습니다. 이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 넘는 파울을 당하며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음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포지션을 변경해서 슈팅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패스를 해도 받아줄 선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한 EMLS 전문가 역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건 재능 낭비입니다. 스트라이커나 윙어로 뛰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중요한 8강전에서 도산도즈 감독의 선발 라인업과 전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오스틴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나서고 팀 전체가 그에게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비슷한 전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